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성은입니다. 오늘 이 큰 행사에 발제를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도입 방안입니다. 이것은 앞서 영상 등에서 소개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배출 온실가스 관리를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배경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이 제도가 제대로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실배출량 중심의 건물 온실가스 관리입니다. 실배출량의 주제와 같이 기축건물, 이미 국내에 지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밑에 그림은 한 35년 동안에 9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물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실 때 전반적인 느낌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림이 기후입니다. 초기에는 기후보다는 경제 성장에 의한 증가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기후와 연동되고 있는 그 경향을 뚜렷이 보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구 그리고 건축 연면적 그리고 이제 전력, 가스 등 GDP 향상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에너지원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의 탄소 배출 감축 또는 에너지 저감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다 보고 있고, 지금 건물 부분 에너지 전체의 84% 정도가 여전히 화석연료 베이스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베이스의 에너지를 탈탄소용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하느냐의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부분의 그 실배출량 기반 탄소 관리가 필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기존 건물의 탄소 중립이 어려운 이유는 그 왼쪽과 같이 지금까지는 신축 중심에서는 건물 자체의 성능을 중심으로 제도가 이행되어 왔었지만 실제 탄소 배출은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는 활동을 베이스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인 탄소 배출은 실사용량 기반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용량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 용도에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없이는 탄소 중립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기 때문에 실사용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는 2020년도 2000년에 피크를 찍었지만 건물은 계속 증가합니다. 주택 보급률도 100%를 넘었고 인구도 피크를 찍었는데 주택은 그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전국에 빈집이 한 130만 가구가 있고 끊임없이 노후된 건물들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특히 재개발률이 국내에서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1인 가구의 증가, 노령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주택 유형과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창호나 보일러의 열 효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건물들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해야만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또는 탄소 중립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기술적인 외에 많은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구성입니다. 제일 왼쪽은 우리가 소위 에너지를 쓰고 있는 행태적인 관점입니다.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조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떤 기기로 사용하고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또 샤워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소위 효율의 관점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건물 부분의 지표 부분인데 건물별로 난방은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그리고 업무용 건물의 난방의 원단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용도별로 어떻게 난방, 냉방, 급수, 치사 등을 적정한 사용량을 설정하는 것인가 세 번째 꼭지가 될 것이고, 이런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를 오른쪽 두 개 어떻게 공급하는가. 일반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은 네 번째 자립형으로 설계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건물이 자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전력 이런 부분에서 탈탄소하여 화석연료가 적어진 에너지를 건물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연동하여야만이 전체적인 건물 에너지의 탄소 중립은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배출량 중심의 탄소 관리가 상위 개념에서 설정이 되고, 하위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각의 노력이 전개되어야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이 반드시 규제나 의무를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또는 건물당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개인별로 허용 배출량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이 개념은 이제 두 번째 칸에 사회 규범 기반, 소위 도덕적인 관점에 이 정도 이상을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정, 두 번째 그 사용량에 대한 인지 기반, 정보를 주는 개념이 있고, 세 번째 이러한 이제 허용 배출량이 설정된 뒤에 이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푸는 소위 이제 탄소 배출 거래제를 건물 부분에 도입한다든지, 또는 이제 요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적 행위 또는 규제형으로 가는 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도 이행 방법이 있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제 국제적으로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서는 로컬 95, 97 등에 의해서 단순 신고의 개념에서 이제 총량, 소위 총량,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개념을 이미 선언하였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10년이 넘었죠. 건물 부분의 배출권 거래제 ETS 개념을 이미 시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영국 등에서는 EPC, 건물 에너지 효율 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 기반의 총량이지만 실사용량 기반의 효율 등급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올해 2월부터 산업자원부의 주관으로 건물 부분의 목표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목표 관리 등에 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이게 이제 어떤 강제적 시행의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건물 12개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평균이며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각 등급의 수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값인가를 고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등급, 제일 나쁜 E등급을 전부 B등급으로 바꾼다면 얼마만큼 줄 것인가라는 것이 시나리오 1. 그리고 각 등급을 한 단계씩만 올려준다면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 전부로 B등급으로 간다면 약 30% 정도의 절약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각 등급이 하나씩 한 단계씩 올린다면 한 10% 내외의 평균적인 절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이행의 강도, 소위 정책 강도는 국가가 목표라는 탄소 감축 목표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자로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하에서 건물 온실가스 실사용량 관리를 위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4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은 건물 에너지 신고제입니다. 공공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3000m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공공 건물은 의무적으로 또 민간은 자율적으로 자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는 방법이고, 내년부터는 이 신고된 내년부터 아니고 그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산업부에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5개 등급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러한 이제 사용량 등급을 토대로 해서 총량제 어느 수준까지 자기 건물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를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국가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데
핵심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제에 대한 설명은 올해부터 이미 이제 이 사이트가 공개되었고 서울시에 들어가시면은 이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자기 건물을 등록하면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력, 도시가스, 그 지역 난방에 대한 코드를 고객번호를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등록된 이제 신고된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5개 등급 A부터 E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별로 탑3라든지 100개 A 등급 우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크, 인정 표시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이러한 이제 등급이 낮은 건물을 높은 건물로 어떻게 유도 개선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서울시의 목표는 확정되지는 않지만 평균 사용량 대비 한 80% 수준의 값도로 가도록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물론 2050년까지는 한 80%까지 줄어들도록 돼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보다 꽤 많은 준비 요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반드시 많이 쓴다고 나쁜 건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낭비형 에너지를 쓰는 건물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가 이게 이제 준비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신고되고 등급이 부여되면은 여러 가지 서울시나 또는 산업부, 국가가 지원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이 프레임에 이 시스템에 반영된 등록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경제적 지원의 우선권, 그리고 이미지 제공 및 홍보 지원, 아까 말한 인정 마크를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형 포털 서비스에 이러한 우수 등급의 건물들이 표출되게 하여 국민들이 맵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수 건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탄소 중립 우수 건물에 대한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전국 최초 건물 에너지 실배출량 관리가 착수되며 이게 이제 시범적인 파일럿 형태의 서울시 정책이지만 여기를 하나 테스트베드식으로 잘 구축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표준적인 지침이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형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안착되게 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준비할 일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료 분야나 수송 분야는 국가 관리 시스템이 떠 있습니다. 내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험공단에 가면 다 찾아볼 수 있고 내 차적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건물 분야는 일부 국토부의 이력 시스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또는 그 사용의 원인에 대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 또는 체계화시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 부분 에너지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기술 개발을 국토교통부 R&D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정보와 그리고 에너지 정보 또 그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사용 관련 공공 정보를 결합시켜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배출량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도가 되면 자기 건물을 조회하고 자기 건물의 에너지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재반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 건강 정보처럼 내 자동차 정보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보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확대되겠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정보, 탄소 배출 정보를 전 국민이 인지를 해야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계략 막연히 상위 10%가 아니라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720만 모든 건물이 이러한 정보를 인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는 개입을 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페널티, 규제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물별로 접근하고 있지만 건물에 수많은 입주사가 들어가 있다면은 건물주의 책임이 아니라 입주사의 영역에서까지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 사업자별 관리라는 개념까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제공됨으로써 국가 탄소 중립의 이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단계부터 마지막 안정 운영 그리고 노후 단계, 마지막 이제 재건축을 위한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시작하는 착수일이 아마 오늘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는데, 어차피 건물 에너지 가스는 규제의 단순한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에너지 케어의 개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